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동춘입니다. 지금도 발음 잘 배우고 계시나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한 번에 배웠을 건데 그 배운 것들을 까먹지 않고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이 수업에서만 배웠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런 발음이 나오면 혼자서 발음을 해보고 그리고 사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리를 들어보면서 내 소리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하더라도 절대로 눈으로 하지 말고 항상 소리내서 내가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하면서 그 소리에 대한 감을 익혀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발음을 배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배워볼 발음은 이어서 계속해서 모음을 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생긴 모음을 보는데 이렇게 위가 거꾸로 세워져 있는 모양이죠. 자, 이 발음은 한국어의 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데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세세한 부분에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입술 모양과 그리고 혀의 위치 그리고 성대 울림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데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발음은 발음기호에서 이 발음이 나타나게 되면 아래턱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순수소리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고요. 지금 아래턱이 많이 열리게 되죠. 많이 열려야지 소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입안에서 혀의 변화는 혀 끝은 아래 치조 뒤에가 있고요. 그리고 혀 중간은 의식적으로 내릴 필요는 없고 아래턱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내려가주면 돼요. 혀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어와 한국어 모음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성대 울림이에요. 성대 울림. 자, 영어에서 자음에서 말하는 성대 울림이라는 건 단순히 성대를 울려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울려주는 걸 얘기를 하고 모음에서 말하는 유성음은 조금 느낌이 다른데 모음에서 유성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강세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강세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강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소리가 부드럽게 올라와 주면 돼요. 이렇게 성대를 통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와 주면 되는데 영어에서 말하는 그 유성음이라는 건 강세를 위해서 유성음을 써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목이 있다 그림으로 그릴까요 그냥? 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냥 목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걸림없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지만 영어에서 쓰는 모음은 강세를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라오다가 한번 변형이 생기게 돼요.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항상 발음을 그려줄 때 이렇게 리듬을 탄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목에서 공기가 올라오다가 한번 이렇게 변형이 생겼을 때 생기는 그 순간에 우리의 소리는 여기에 와 있고요. 그 막혀있던 공기가 다시 열리면서 빠져나올 때 이렇게 소리가 다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성대를 쓸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냥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한번 막았을 때 우리가 말하는 강세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 영어는 어쨌든 자음만으로는 소리를 만들 수가 없고 항상 모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단어를 완성을 시켜주는데 어쨌든 문장은 단어의 집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성대를 긴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영어의 모음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냥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그 발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입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입술 모양을 만들어 놓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라고 발음을 할 때도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입술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소리가 시작이 돼요. 내가 발음을 하는 준비 동작부터가 이미 소리가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입술의 변화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입이 열리면서부터 벌써 소리가 출발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이미 만들어 놓고 그 말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 영어는 입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차이가 생기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니 해도 여기 있는 성대예요. 성대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 주게 돼요. 이게 영어에서 가지고 있는 리듬 그리고 강세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발음이 우리나라에 어떤 말로 쓰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발음이 있죠.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강세는 여기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쓰죠. 맞죠? 자, 우리나라 말을 먼저 발음해 볼까요? uncle, 영어예요. uncle, uncle. 자, 이렇게 소리가 달라요. 살짝 다른데 어디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냐면, 일단 우리나라 말이라는 거, 한국어라는 건 단어 하나만, 글자 하나하나만 정확히 발음해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어에는 강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세를 지켜주면서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단어가 가진 뜻을, 고유한 뜻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읽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의 강세가 죽는 거고, 영어를 그대로 읽어주면 강세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라고 하는 건 한국어 자체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어에서 쓰던 리듬을 영어로 갖다 쓰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uncle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고, I have an uncl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듬을 타고 소리를 만들어줘야 정확한 영어 발음이에요.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뭐 자음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의 다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에 있는 강세예요. 강세, 즉 리듬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강세 리듬 언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은 음절 언어라고 하죠. 음절만 정확히 읽어주면 뜻이 되지만 영어는 강세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uncle, uncle. 그죠? 소리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소리의 느낌이 다르고, 일단 성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소리가 더 굵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입 안에서 소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영어는 이렇게 깊은 곳에서 소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다 성대가 그것들을 관장을 해줘요. 성대가 긴장을 시키고 내가 깊은 소리를 내느냐 아니면 부드럽게 소리를 끌어올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단어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런 단어를 한번 봅시다. 이런 단어가 있죠. 발음기호로 써보면 이렇게 써요. 자, 이거는 보면 우리나라 말로도 upper라고 발음을 하고 영어로도 보면 upper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이음절이에요. 이음절. 둘 다 이음절인데 음절의 개수는 일단 같아요. 음절의 개수는, 즉 소리의 길이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리의 길이는 같지만 영어 발음과 그리고 강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죠? 자, 이 단어는 이음절이에요. 이음절이면 리듬이 두 개가 있고, 리듬이 보면 큰 리듬이 하나, 작은 리듬이 하나 있는 건데, 학생들이 강세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단어는 그냥 하나의 그 리듬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어를 보면 영어의 소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음절, 즉 순수 음절인데, 그런 음절에는 기본적으로 강세가 있어요. 근데 사전에서 이런 걸 표시해 주는 이유는 더 큰 강세를 표시해 주기 위함입니다. 알죠?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는 그 자음들이 하는 역할은 영어의 소리를 결정을 해주고요. 모음들의 역할은 영어의 리듬을 만들어줘요. 강세가 즉 리듬인데, 이런 리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모음이에요. 자, 그러면 리듬을 먼저 만들어보죠. 해볼게요. 이 발음 배웠었죠? 자,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 강세가 큰 리듬이잖아요. 더 높이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럴 경우에는 성대가 더 긴장을 해주면 돼요. 성대가. 아까 전에 제가 이 발음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 단어의 리듬이고요. 강세를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이보다 작은 순수 음절은 상대적으로 이제 성대가 긴장이 덜 돼요. 소리가 작은 게 아니라 긴장이 덜 되는 것 뿐이에요. 알죠?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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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발음이 들어가죠? 자, 해볼게요.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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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per, upper, upper. 다시 한번 upper, upper, upper. 다시 한번 upper, upper, upper.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는데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해요. 이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의 모든 음절에는 기본적으로 강세가 있어요. 큰 음절, 그 강세 음절은 강한 그 리듬이 있는 거고 순수 음절에도 작은 리듬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소리가 한 번 더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뚝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upper, upper, upper 이렇게 소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의 법칙에서 어긋나게 되고요. 반드시 소리가 한 번 더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upper 이게 아니라 upper, upper, upper. 다시 한번 upper, upper, upper. 이렇게 소리가 한 번 더 올라와 줘야 돼요. 즉 이제 성대가 한 번 더 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2음절이 됐든 3음절이 됐든 그 순수 음절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소리를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또 타고 올라와 줘야 돼요. 그게 이 영어라는 언어가 강세 언어가 가진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up, up, upper, upper, upper. 다시 한번 upper, upper, upper. 한 번 더 upper, upper, upper.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요. 절대 upper, upper, uppercut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upper, upper, upper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단어는 이렇게 보고 다음은 이 단어를 볼게요. 이런 발음입니다. 이거는 좀 잘못 썼는데 이렇게 쓰는 발음이에요. 이렇게 강세는 여기에 있고요. 이음절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음절 아까 좀 전에 봤던 단어인데 이음절인데 여기에서 한국어로 이 발음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나요? 어니언이라고 있죠. 어니언 3음절로 있습니다. 3음절 어니언이라고 하는 3음절로 있고 영어로 보면 이음절이에요. 이음절 즉 두 번에 걸쳐서 소리를 만들어주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왜 소리가 그 한 번 더 길어지게 되냐면 요 발음, 전임이라고 하는 발음 우리가 이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on 이렇게 발음을 해요. on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데 그거는 틀리죠. 발음교사으로 봤을 때는 이건 on 3음절이 아니라 2음절이에요. 그래서 강세는 처음에 있고요. 자, 지금 여기 강세가 표시되지 않은 이 음절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요거는 강세 음절이고 요거는 순수 음절이죠. 순수 음절. 그죠? 순수 음절이라고 해서 강세 표시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작은 강세가 또 들어가 있어요. 자, 발음을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돼요. 리듬을 이렇게 잡습니다. 자, 해볼게요. onion. 다시 한번 onion. 한 번 더요. onion.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는데 한국어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쓰죠. onion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영어로 들어보면 onion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한국어를 갖고 있으면 어니라고 들리고 요거를 빨리 했을 때 요렇게 발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어라는 그 개념을 잊어버리면 그냥 이 어니언은 이렇게 발음을 되는구나 onion 이렇게 발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영어 발음을 배울 때 한국어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한국어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영어를 아예 새로운 언어를 접한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훨씬 더 내가 이해를 하기가 빨라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때는 한국어는 웬만큼 하면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onion 한 번 더 onion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J라고 하는 걸 잠깐 볼 거예요. J라고 하는 건 영어에서 이 발음은 전이음이라고 합니다. 전이음이란 무슨 얘기냐면 혼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 항상 옆에 모음을 데리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음이 가진 원래 소리를 변형을 시켜주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이 J라는 발음이 나타나고 바로 모음이 나왔죠. 그죠? 이따가 볼 발음입니다. 턱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입모양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전이음 J가 들어가게 되면 소리에서 다시 한번 N까지 들어가면 이은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onion 이게 아니라 onion 한 번 더 onion 한 번 더요 onion 이렇게 해서 발음이 돼요. 절대로 onion 이렇게 발음을 하지 말고 반드시 소리가 한 번 더 올라와 줘야 되고 여기에 있는 J라고 하는 전이음은 원래 모음이 가진 소리를 살짝 변형을 시켜줘요. 그게 영어에 두 개 있는 전이음의 역할입니다. 모음의 형식으로 소리가 나긴 하지만 자음의 그 범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옆에 나오는 모음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J와 W라고 하는 그 전이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이건 전이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배웠었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 단어로 넘어갑시다. 일단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onion 한 번 더 onion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요. 자, 다음은 이 단어를 한번 보죠. 이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발음 기호를 써요. 보면 이 단어는 삼음절이에요. 삼음절. 그죠? 우리나라 말로 보면 understand 오음절이지만 영어로 보면 삼음절이란 말이에요. 삼음절. 어디에서 음절이 길어지게 되냐면 여기에서 하나예요. 보세요. 영어에서 보면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한번 써볼게요. understand 이렇게 발음이 되죠. 한글로 쓰면. 근데 영어로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S와 D 발음 때문에 소리가 길어지게 되거든요. S와 D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여기에는 S 다음에는 바로 T란 말이에요. 바로 T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서 요렇게 쓰는 게 불가능하죠. 그죠? 요렇게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 소리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으라고 해서 한국어로 완성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D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D 발음도 요렇게 단독으로 D만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으라는 소리를 붙여서 소리를 완성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음을 읽을 때 understand 이렇게 읽게 되게 되는데 영어에 보면 자음이 먼저 나와 있는 경우 혹은 자음만 단독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음절이 들어가면 음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순수한 소리만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음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스와 드 때문에 음절이 두 개가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단어를 보면 제일 큰 강세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세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단어를 보면 언더와 스탠드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란 말이에요. 두 단어의 합성어. 기본적으로 영어의 단어는 강세는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순수 음절들인데 이렇게 합성어일 경우에는
그 큰 강세가 있고 작은 강세가 또 있어요. 그리고 순수 음절도 들어가 있고요.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작은 강세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순수 음절이죠. 그죠? 자, 일단 리듬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순수 음절, 강세 음절, 그리고 이제 그보다 작은 그 약한 강세가 들어가 있는 뭐라 그럴까, 이거를 약한 강세 음절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강세 음절, 순수 음절, 그리고 약한 강세가 들어가 있는 약한 강세 음절이에요. 그죠? 자, 모음들을 한번 뽑아 볼까요? 이게 이 단어의 리듬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약한 강세 음절에서는 순수 음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대는 많이 긴장이 돼야 돼요. 조금 더. 근데 약한 강세 음절보다는 강세 음절이 훨씬 더 성대가 많이 긴장이 돼야 되죠. 그죠? 가장 긴장이 많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다시 한번. 자, 그럼 이제 앞에부터 오늘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이제 앞뒤로 단어들이 들어가서 발음이 되죠. 자음들이 들어가서. 자,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앞에부터 해봅시다. under, under. 지금 여기까지만 끊어 읽으면 우리가 보통 보는 under라고 하는 발음의 발음교가 이거예요. under.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stand라고 하는 게 또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발음을 해주게 되면 under, stand, under, stand, under, stand,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다시 한번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자,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 단어는 그렇게 있습니다. understand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발음을 잠깐 보고 그리고 또 이 옆에 걸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발음을 써요. 지금 요 발음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발음인데 요 발음과 비슷하게 요 발음을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발음은 아래턱이 많이 내려오는 소리예요.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소리인데 옆에 있는 이 발음은 슈아 발음이라고 해서 아래턱의 변화가 전혀 없고요. 그냥 내 가장 자연스러운 입모양에서 소리만 나와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알겠죠? 아래턱의 차이 때문에 소리의 변화가 생깁니다. 같은 발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R 발음을 넣지 않고 발음을 했던 것 같은데 R 발음이 붙게 되면 요 발음과 요 발음은 각각 다른 모음으로 봅니다. 소리는 비슷하긴 한데 R 발음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요 단어를 독립적인 발음으로 봐요. 그래서 이 발음은 이렇게 발음이 되고 위에 발음은 이렇게 발음이 돼요. 절대로 이 아니에요. under 이런 발음이 아니고 under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을 지켜주고 나서 그러나서 R 발음의 위치로 가면 이 발음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다시 해볼게요.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발음이 아닙니다. 알겠죠? 같은 발음이 아니고 달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understand. 한 번 더. understand. 자,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음절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 강세 음절을 보면 지금 음절의 시작은 T 발음일까요? S 발음일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T 발음일까요? S 발음일까요? 음절의 시작은 T 발음입니다. T 발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자음이 100개건 20개건 몇백 개가 나와 있던 것 간에 음절의 시작은 모음 바로 직전에 있는 자음이에요. 바로 직전에 있는 자음이 음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용해서 내가 강세까지 올라가 주는 거고요. 그 앞에 있는 발음들은 순수하게 그 순수한 발음들만 빠르고 짧게 내주고 나서 넘어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stand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stand, stand, stand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S 발음을 빼고 한번 이거만 발음을 해볼게요. tend, tend, tend 한 번 더 tend, tend, tend 자 S 발음만 해볼까요? 자 짧아야 되죠? tend, tend, stand, stand, stand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stand, stand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stand, stand, stand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S 발음의 영향입니다. S 발음이 그 음절의 시작이 아니고 어떤 단어의 앞에 왔을 때 어떤 자음의 앞에 왔을 때 변화를 시켜주는 발음이 3개가 있어요. 먼저 T 발음, P 발음, K 발음 이 3가지 발음이 S 발음의 바로 다음에 오게 되면 이 소리들이 원래의 소리 잃어버리고요. 된 소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원래 발음의 S를 빼면 tar, tar, tar 발음이지만 S가 들어가게 되면 star, star, star 그죠? 된 소리로 변하게 돼요. 공기가 아주 세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S 다음에 P가 나오게 되면 spy, spy, spy 이게 아니라 spy, spy, spy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리고 S 다음에 나오는 K 역시 sky, sky, sky 이게 아니라 sky, sky, sky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변화가 돼요. 유일하게 T, P, K 3가지 발음만 그렇습니다. S 발음의 다음에 올 경우만 그래요. 그래서 S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오면 절대로 그냥 그 순수한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이렇게 소리가 변해서 된 소리로 변하면서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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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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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 sky, sky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S 다음에 T 발음이 바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소리가 변하게 되는데 이 앞에 있는 S에서는 소리를 길게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절의 시작은 T 발음이기 때문에 T 발음의 특징을 잘 살려줘야지 S 발음의 특징을 잘 살려주면 이 소리는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S 발음은 빠르고 짧게 그 발음을 하고 바로 T 발음으로 넘어가되 지금 S 다음에 T가 오게 되니까 소리가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tand, stand 이게 아니라 stand, stand, stand 다시 한번 stand, stand, stand 자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음절의 시작이 T 발음이잖아요. 그죠? 음절의 시작이 T 발음이고 지금 여기는 무슨 음절이에요? 강세 음절이에요? 순수 음절이에요? 강세 음절이죠. 그럴 경우에 강세 음절일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 있는 T 발음을 이용해서 내가 강세를 해줘야 돼요. T 발음을 이용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평범하게 소리를 내서는 내가 성대를 긴장시키는 강세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 강세까지 가기 위해서는 혹은 내가 성대를 긴장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T로부터 받는 거죠. 그죠? T로부터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요런 그 T 발음 같이 폐쇄음 특히나 T 발음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치조 폐쇄음인데 폐쇄음들이 그렇게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공기를 막고 있던 부위에 힘을 더 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기가 강하게 나와서 그 성대를 긴장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건데 T 발음을 이용해서 내가 공기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혀를 누르고 그 치조를 누르고 있는 혀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혀의 힘을 준다라는 얘기는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가 그냥 부드럽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때 나와 있는 공기의 힘,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강세까지 이렇게 점프를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tend, tend, tend 이게 아니라 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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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 stand, stand 이렇게 해서 강세라는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강세를 반드시 넣어줘야 하는데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강세 앞에 자음들이 있으면 그 자음들에서 나오는 공기의 힘 혹은 그 자음의 특징을 이용해서 내가 성대를 긴장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 단어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Under,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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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 한 번 더.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한 번 더.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하세요. 절대로 understand, understand 이렇게 발음을 하지 말고 understand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발음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발음이죠. 한국어로 하면 컵, 컵, 컵 이렇게 하는 발음이고 영어로 보면 살짝 다르죠. 그죠? 혀의 느낌도 다르고. 자, 리듬을 먼저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사전을 보면은요, 이 단어에는 강세 표시가 없습니다. 강세 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저는 항상 강세 표시를 해줘요. 이름절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어에 강세 표시를 안 해주는 이유는 이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전에 어떤 단어도 이름절에는 강세 표시를 안 해주는데 제가 항상 해주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렇게 그냥 써두면 강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는 어쨌든 가장 그 소리를 만드는 가장 기본 단위는 음절이라고 하는 건데 음절에도 다 강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 강세 표시를 안 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으니까 강세 표시를 안 해주는 겁니다. 없다고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상. 알겠죠? 자, 그럼 발음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K 발음이요. cup, cup, cup. 다시 한번. cup, cup, cup. 한 번 더요. cup, cup, cup. 자,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강세 음절의 이건 강세 음절이죠. 어쨌든 음절의 시작은 무슨 발음인가요? K 발음이죠. K 발음. 그죠? 그러면 내가 강세라는 그 성대를 긴장시켜주는 그 강세를 넣어줘야 되는데 강세까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강세까지 가기 위해서 혹은 제가 점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강세라는 점프를 뛰기 위해선 준비 동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도 가만히 서 있다가 내가 1m 점프를 뛰는 건 불가능하죠. 그죠? 반드시 다리를 이렇게 접는다던가 아니면 몸을 이렇게 웅크린다던가 이런 동작을 있어야지 내가 점프를 뛸 수가 있는 건데 영어에서도 그런 원리는 있어요.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한 성대를 강세에서 성대를 긴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긴장을 해주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힘이 필요한데 자음들이 앞에 있을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자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음들에서 나오는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강세까지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K 발음이에요. K 발음. 연구개 폐쇄음인데 연구개 폐쇄음은 혀의 뒷부분을 이용해서 내가 연구개를 막고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를 내보내면서 만들어주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요 발음에서 내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평소에 K 발음에서 내가 연구개를 막고 있는 혀의 힘을 더 주면 돼요. 그러면 원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기가 올라와서 바로 열어줄 수가 있었는데 혀에 힘을 더 주게 되면 공기가 더 힘을 받게 돼요. 공기가 힘을 받고 더 압축이 되게 되는데 그때 이걸 열어주게 되면 힘이 아주 세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강세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폐쇄음이 이렇게 음절의 시작에 있을 경우에는 내가 막고 있는 부위, 뭐 입술이라든지 혀라든지 혀 치조를 누르고 있는 혀의 앞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혀의 뒷부분에 힘을 더 주게 되면 내가 공기의 힘을 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온 그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성대까지 뜰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발음을 해볼게요. 다시. cup, cup, cup. 한 번 더. cup, cup, cup.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한 번 더 발음을 해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K 발음이나 P 발음이나 T 발음이나 모두 다 폐쇄음이거든요. 폐쇄음들인데, 폐쇄음들이 단어의 시작일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보다 시작 소리가 느려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말로 한번 컵 발음을 해볼까요? 컵, 컵, 컵. 다시, 컵, 컵, 컵.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컵, 컵, 컵. 한국어요?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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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이렇게 소리가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진 않지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 차이는 우리나라 말도 영국어를 이용해서 키읔 발음을 만들어 주기는 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요렇게 공기가 올라올 때 막아주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열어버려요. 키읔 바로 이렇게 열어버리는데 영어의 폐쇄음의 특징은 뭐예요? 폐쇄음의 특징은 내가 공기를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기를 막아서 내가 그 막힌 공기를 내보내는 게 폐쇄음들인데, 내가 어쨌든 그 공기 모으는 시간이 0.1초든 0.01초든 어쨌든 간에 모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으지 않고 바로 나오죠. 그죠? 컵 바로 나오는데 영어의 K 발음 어쨌든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모으는 시간만큼 내가 소리가 느려지게 돼요. 느리게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발음을 해봅시다. 컵. 어쨌든 내가 공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막는 시간만큼 그 소리가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1초, 2초 이렇게 느려지는 건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공기는 어쨌든 간에 모였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K 발음이나 P 발음 그리고 T 발음들, 이런 폐쇄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앞으로 또 나오게 되면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 T 발음이나 P 발음이나 이런 G 발음 그리고 B 발음, N 발음, 그런 발음들을 가서 보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단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컵. 한 번 더. 컵.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이 발음입니다. 이 발음 우리가 많이 보는 발음이죠. 자, 마찬가지로 리듬을 만들어줘요. 이걸로 자, 다시 한번 S 발음이야. sun 한 번 더 sun. 자,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음절의 시작이 어딘가를 한번 봅시다. 음절의 시작이 S 발음이죠.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K 발음과 마찬가지로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이 필요해요. 힘이. 근데 지금 보는 S 발음 같은 경우는 마찰음입니다. 치조 마찰음인데, 여기에서 마찰음을 할 때 공기가 더 강하게 나오게 되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지만 공기의 힘이 약하게 되면 내가 여기까지 점프를 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내가 100만큼의 준비 동작이 있으면 100만큼의 점프를 뛸 수가 있는 거고, 10만큼의 준비 동작이 있으면 10만큼의 점프를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10만 공기를 내놓고 내가 100만큼 점프를 뛰겠다는 건 욕심이죠. 그죠? 내가 강세를 강하게 해줄 거면 그에 상응하는 공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점프를 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찰음들이 이렇게 그 강세음들을 처음에 오게 되면 강한 공기가 나오고 나서 그 공기를 이용해서 내가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폐쇄음도 역시 공기의 세기였지만 막았던 공기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었고, 마찰음들 같은 경우는 막힌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공기가 아주 세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힘을 더 주면 되죠. 공기를 내보낼 때. 그죠? 그래서 이 발음할 때 그냥 sun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sun 다시 한번 sun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어떤 마찰음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순수 소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바람의 세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S 발음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발음을 해줄 때 나오는 소리는 공기이기도 하고 S 발음의 순수한 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이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말이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발음해보고 넘어갈게요. sun, sun, sun. 다시 한번 sun, sun, sun.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를 볼게요. 자, 이음절이에요. 이음절. 이음절로 강사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작은 음절이죠. 여기는 순수 음절이에요. 모음 있다고 음절이 아닌 게 아닙니다. 순수한 음절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요걸로 그리고 요걸로 발음을 리듬을 만들어줘요. 해볼게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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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해볼게요.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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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ny, funny, funny. 다시 한번. funny, funny, funny. 한 번 더. funny, funny, funny. 자,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음절의 시작이 또 F 발음이죠. F 발음은 순치 마찰음이죠. 순치 마찰음. 입술과 이빨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소리인데, 이 발음 역시 마찰음이에요, 마찰음. 그래서 이 발음을 해줄 때는 아랫입술을 들어 올려서 윗니로 가주면 되는데, 무는 게 아닙니다. 윗니빨로 아랫입술을 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는 게 아니고, 아랫입술을 들어 올려서 윗니 가까이 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어라고 하는 발음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동작이 여기 있는 F를 이용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F 발음이 마찰음이니까 내가 공기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여기로 올라가 주면 돼요. 그래서 funny, funny, funny 이런 게 아니라 funny, funny, funny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알죠? F 발음도 학생들이 이렇게 입술을 물고 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게 되면 마찰음의 특징이 아닙니다. 마찰음의 특징은 공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입술을 물어주게 되면 폐쇄음의 특징이 되죠. funny, funny, funny 이런 특징이 생기게 돼서 마찰음의 특징이 아니에요. 마찰음은 반드시 공기가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입술을 물어주는 게 아니라 아랫입술을 들어 올려서 윗니에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점프를 뛰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여기에서 나오는 그 공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unny, funny, funny 한 번 더요. funny, funny, funny 한 번 더요. funny, funny, funny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funny, funny 혹은 funny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funny, funny, funny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 발음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쓰나요? mother라고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mother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발음을 보면 mother는 아니에요. 요런 발음을 씁니다. 자, 음절이 요렇게 되죠. 큰 음절, 작은 음절, 요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발음이에요. 이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모음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해볼게요. mon, mother, 한 번 더. mother,
자, 이렇게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죠. 그죠?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한국어로 이 발음을 쓸 때 우리는 보통 마더라고 써요. 그죠? 마더라고 씁니다. 그러면 스펠링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마더라고 쓰기는 하지만 지금 발음기호상에 제가 음절 구분한 걸 보면 마더가 아니라 오히려 마어에 가까워요. 맞죠? 이거에 가깝게 제가 발음기호를 써줬는데 여러분 그 스펠링에서도 음절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발음기호로도 음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웬만한 경우에는 그 스펠링에서 나누는 음절이랑 발음기호에서 나누는 음절이랑 같습니다. 하지만 발음기호랑 그 스펠링이랑 발음기호는 다른 경우도 있어요. 다르게 발음이 다르게 된다라는 경우가 아니라 그 끊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경우가 있는데 요 발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떤 사전에 보면 음절 구분을 스펠링에서는 여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여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요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그러면 요것만 봤을 때는 마더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스펠링상으로 보지 않고 발음기호상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쓰면 틀린 발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발음기호에서 쓰는 그 스펠링에서 쓰는 음절 구분이랑 발음기호에서 쓰는 음절 구분은 웬만해서는 다 같아요. 근데 요렇게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발음기호로 음절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스펠링으로 음절 구분을 할 때는 순수하게 음절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발음기호상에서 음절의 개수를 세줄 때는 진짜로 내가 그대로 발음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요거를 정확히 하지 않아도 그냥 다 붙여놓고 많은 거의 대부분 거의 100% 그렇죠? 모든 사전들이 거의 다 요렇게만 표시를 하고 말아요. 요렇게만 표시를 하고 마는데 저는 항상 여기에 구분을 해주는 이유가 소리가 어디에서 내가 한번 끊기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소리를 시작을 하느냐를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발음은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 스펠링이랑 발음기호랑 이렇게 다른 경우가 생기게 되냐면 모음 플러스 자음 플러스 모음의 경우예요. 이런 경우인데 만약에 여기 중간에 자음이 끼게 되면 과연 이 자음이 앞에 있는 모음과 함께 발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 뒤에 있는 모음을 가지고 하나의 음절을 형성을 할 것인가인데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써놓은 영어 모음의 핵심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보면 제가 요런 거 구분을 해둔 게 있는데 요런 것들은 스스로 공부하기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고 복잡해요. 설명을 해드리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저도 100% 안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요렇게 음절 구분을 해줘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요렇게 안 해도 빨리 말을 하다 보면 소리의 차이는 거의 없는데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발음을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음절을 나눠서 발음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거 구분하는 법이 힘들다 그러면 그거를 먼저 읽고 그리고 캠브리지 영어 사전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발음기호로 음절을 구분을 해줘요. 발음기호를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전이에요. 그 발음기호를 그렇게 음절로 구분을 해서 주는데 그걸 보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배우기 싫으면 배우지 말고 사전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캠브리지 사전에 가서 어떻게 음절을 구분하는 거를 보면 그거대로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두 개를 구분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는 거랑 요렇게 하는 거를 발음을 각각 달리 해봅시다. 정확한 발음 이렇게 하죠. mon, mother, mother. 다시 한번 mother. 이렇게 발음이 되고 밑에는 mother. 위에는 mother. 밑에는 mother. 이렇게 발음이 돼요. 솔직히 빨리 발음을 하면 두 개 큰 차이는 없는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 혹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음절을 발음을 하는 방식은 이 발음입니다. 여기에 mother. 요거와는
아주 미세한 차이에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복잡하면 그냥 이것처럼 발음을 해도 돼요. 내가 편한 대로 발음을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정확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음절 구분을 해주면 그대로 해서 발음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mother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왔고요. 앞으로 음절 구분을 해줄 때는 계속해서 저는 스펠링으로, 발음기로 음절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음절 구분을 해드리면, 요게 음절이 여기서 나뉘는구나. 요렇게 하면서 발음을 따라 해 가시면 돼요. 됐죠? 자, 단어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month, mother. 한 번 더. mother.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하면 돼요. 됐죠? 절대 mother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되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단모음 중에서 이 위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이 발음을 봤었죠. 그죠? 이 발음은 한국어의 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입모양이나 이렇게 턱이 내려가는 그 부분에서 살짝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은 이렇게 발음을 했지만 영어의 발음은 아래턱이 내려왔었죠. 아래턱이 내려오고 그리고 혀 끝은 아래 치조 뒤에 그리고 혀 중간은 턱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내려갔었습니다.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발음을 했었고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니 해도 성대 울림이었죠. 그죠? 우리나라 소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올라올 수 있는 반면에 영어는 강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대가 한번 긴장을 했었죠. 긴장을 해주면서 소리를 약간 변형을 시켜주게 되는데 그 변형을 시켜준 그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강세라는 게 생겨났었어요. 그래서 강세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다시 풀려났을 때 이렇게 소리가 뚝 떨어졌었고 그게 영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 그죠? 소리의 차이가 있어요. 소리에 이제 내가 성대를 긴장을 시키냐 아니면 긴장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부드럽게 나오냐 아니면 조금 한번 탁 하고 막혔다가 나오느냐 그게 있는데 그게 영어가 가진 소리의 특징이 그거였었죠. 이렇게 소리가 한번 긴장이 되고 나오는 거. 그게 영어의 특징이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발음을 배워봤었는데 한국어로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거를 쓴다고 엄청나게 틀렸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대 부분에서만 가장 많이 달라요. 입모양에서도 막 엄청나게 다르게 발음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비슷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확히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입술 모양이랑 혀의 위치 그리고 성대의 긴장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주시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발음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순수한 발음해보고 마칠게요. 다시 한번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단어는 이렇게 보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단모음으로 또 뵙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